아니, 여기가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는 게 말도 안 돼요. 도대체 한국이 못하는 것은 뭔가요? 여기 한국을 와서 기겁을 하는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온 한국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데보라라고 합니다. 여느 미국 학생들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K-팝과 가수들을 좋아해서 휴대폰 배경화면까지 K-팝 가수들로 해둔 열렬한 팬이죠.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은 투어스이고 항상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찾아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재미있는 놀거리나 구경거리는 물론이고 멋진 풍경이나 전통까지 풍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즐거운 경험을 저도 누리기 위해서 최근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저를 비롯한 5명의 친구들이 함께 한국어로 소통하는 등 한국어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된 요즘입니다. 저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집에서 직접 떡을 사서 떡볶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만큼 열정적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을 가자는 말이 나왔어요. 아르바이트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한국에 충분히 갈 비용을 벌 수 있을 거라 판단했고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몇 날 며칠 동안 군것질도 하지 않았죠. 작년의 시기를 찾아서 비행기 표값이 가장 저렴한 시기를 골라서 딱 그때에 맞춰서 함께 인천공항행 티켓을 발권하기도 했어요. 확실히 저희 모두의 힘을 합치니 한국 여행이 즐겁게 여겨졌고 한 사람씩 역할을 가져서 일을 하니 수월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에 비해서 나이가 많으신 편이라서 아직도 한국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계시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58년 개띠이시고 저를 40대에 낳으셔서 혼자서 스마트폰 사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어느 날 저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오셨다면서 가져오셨는데 그 정보라는 것은 샤옹슈라는 중국의 유튜브 대체 비디오 사이트에 있는 중국의 거짓된 정보였어요. 한국이 전쟁 직전 상황이고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은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상한 정보였거든요. 저는 제발 유튜브를 보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지만 문자 메신저로 수신되는 이상한 URL 링크를 클릭하시는 바람에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긴 하시니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친구분들은 아직도 스마트폰의 터치가 이상하다시며 버튼이 있는 구닥다리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은 안전한 나라이고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가보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에 가면 납치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한다는 등의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계속 한국의 발달된 시스템과 선진적인 문화에 대해 설명해드렸고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점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뿐인 자식이 위험한 곳에 갈까봐 걱정하시는 것이겠지만 제게 약간 불편한 감정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말이라면 곧 죽어도 따르시는 편이라 제가 걱정된다며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사용하고 친구들과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저의 인생 최대의 목표와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걱정은 아버지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깊어지셨습니다. 아주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접한 탓인데요. 특히 어머니는 북한과 남한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며 두 나라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거기 가면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데 너 진짜 괜찮겠니?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으시고는
한국에서 핵무기가 발사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곳에 가는 게 말이 되니? 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북한의 이야기라고 몇 번이나 설명드렸지만 어머니는 남북이 같은 나라 아니야? 지도에선 붙어 있던데 위험한 건 마찬가지 아니니? 라며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머니는 미국의 뉴스 채널에서 본 이야기들을 인용하며 한국이 항상 전쟁 위협에 놓여 있는 나라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주둔 미군이 계속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지? 라며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그건 그냥 대비를 위한 것이지 실제로 위험한 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신경 쓰는 나라라면 분명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인터넷에서 접한 허위 정보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에 가면 외국인이라고 잡아가서 북한으로 넘긴다는 소문도 있더라. 그런 데를 어떻게 믿고 가? 라며 황당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요즘 한국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안전한 나라예요. 라고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혹시 모르지. 나라가 위험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라며 걱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결국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부모님의 걱정 어린 시선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었지만 어느새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어쩐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걱정 반, 설렘 반이었죠. 부모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혹시 정말로 한국이 위험한 곳이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에이 설마. 한국이 그렇게 위험한 나라였다면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겠어. 하고 말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니 친구들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심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각자 챙겨온 짐들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티켓을 확인하고 수속을 밟는 동안 모두가 마냥 들떠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구나. 이 순간이 정말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뒤 저희는 하나둘씩 가져온 자료들을 꺼내 한국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친구 한 명은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남산타워의 야경이 얼마나 멋진지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한국 음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왔더군요. 김치, 삼겹살, 불고기,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떡볶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들을수록 침이 고였지만 내심 떡볶이는 생각보다 맵겠지? 그래도 한국 가면 무조건 먹어봐야지. 하고 다짐했죠. 그중 한 친구는 한국의 발달된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사실, 그리고 IT 기술이 얼마나 생활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에 대해 말했을 때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진짜 거기 가면 와이파이 한번 제대로 써보자. 고 농담하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은 설렘으로 바뀌었고 창밖으로 드넓은 구름 바다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가는구나. 거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까? 부모님께도 꼭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는 서로 기대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비행기 속에서 짧은 한국 여행의 첫 장면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걱정보다는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모습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공항들을 많이 봤지만 인천공항은 단순히 크기뿐 아니라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최첨단 시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와 안내 로봇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공항 내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어디에나 잘 정돈된 표지판 덕분에 복잡하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었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효율성과 편리함이 놀라웠습니다. 화장실조차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말끔히 관리된 공간은 물론이고 최신식 비데와 센서로 작동하는 모든 설비가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변기와 낮은 세면대까지 구비된 배려 깊은 설계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이런 디테일과 편리함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이 나라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지하철 역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역마다 깨끗한 환경과 잘 정리된 시스템에 감탄했고 안내 방송은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다른 언어로도 나오니 외국인들에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티머니 카드라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작은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탈 수 있다는 게 너무 편리해 보였죠. 차가 다가오면 전광판에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지키는 나라라는 말을 실감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달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며 보이는 광활한 강과 그 위에 다채롭게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한편의 영화 장면 같았어요. 강 위를 달리는 지하철이라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강변에 늘어선 고층 건물과 한강공원의 모습은 도시와 자연이 완벽히 어우러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이돌들도 이런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고 들었을 때는 더욱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고 편리한 대중교통이라면 당연히 이용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세련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 나라가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듯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수식어가 전혀 과장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한강 위를 지나는 순간 이 여행이 나의 삶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과 분위기가 저를 사로잡았죠.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어디를 가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분주해 보였지만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서로에게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편의점과 작은 가게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음식을 직접 데워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와 뜨거운 물을 부어 바로 먹을 수 있는 라면 코너가 있더군요. 계산대 옆에는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고른 간단한 간식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거리 한편에서 먹을 때 그 소박한 순간조차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노점상에서 파는 김밥, 떡볶이, 그리고 호떡 같은 음식들은 모두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죠. 특히 떡볶이의 매콤한 맛은 처음엔 살짝 맵게 느껴졌지만 먹을수록 중독되는 맛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직접 구워주신 호떡은 속이 뜨겁고 달콤했는데 그 맛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길 한쪽에 서서 호떡을 먹으며 한국의 겨울거리를 즐기는 순간 저희는 한국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죠. 한국의 길거리 풍경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패션과 스타일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허술하게 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세련되고 깔끔한 옷차림에 헤어스타일과 액세서리까지 완벽하게 갖춘 모습이었죠. 저희 중 한 친구가 여기선 우리가 외국인 티를 너무 내는 것 같다며 웃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웃음이 터졌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스마트폰을 들고 무엇인가 열심히 검색하거나 보며 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길가에 있는 전자 게시판에서는 날씨,
대중교통 정보, 심지어 뉴스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는데 이런 편리함이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점이 부러웠습니다. 미국에선 보기 힘든 작은 카페와 베이커리가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서 공부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중 한 곳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한국의 도시 생활은 활기차면서도 어딘가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왜 나이든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을 두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나라, 이렇게 특별한 문화를 가진 나라를 왜 주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보고 느낀 모든 것이 저를 흥분시키고 감동하게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멋진 곳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매력적이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가 마치 꿈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건이 특히 저를 행복하게 했는데 바로 우연히 만난 한국인과의 작은 대화였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한옥마을을 구경하던 날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기와 지붕과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진도 찍고 기념품 가게에서 아기자기한 한국 전통 소품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고 말았어요. 골목이 워낙 많고 비슷하게 생겨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지도를 열어보긴 했지만 그 좁은 골목길들이 지도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두리번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한 찻집 앞에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보고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서툰 한국어로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걱정 말라고 하시더니 어디로 가는 길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말씀드리자 그곳까지 가는 길을 손짓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아 망설이고 있을 때 할머니는 직접 데려다 주시겠다며 저희를 찻집으로 이끄셨어요. 찻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차 한 잔을 대접하시며 잠시 쉬었다가 함께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옥마을의 역사와 이 지역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할머니는 한국어를 천천히 쉬운 단어들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하기도 훨씬 쉬웠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직접 저희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마을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따뜻한 목소리와 세세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단순히 길을 찾는 것을 넘어 이 지역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할머니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라며 환하게 웃으셨고 그 미소가 한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할머니 덕분에 우리는 단순히 한옥마을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게 단순한 여행 중 한순간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심으로 연결된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여행은 마치 꿈같이 완벽했지만 한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핸드백을 잃어버린 일이었죠. 그 가방에는 여권과 현금,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방이 없다는 걸 알아챈 건 한옥마을에서 나와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가방을 잡으려던 손이 허공을 잡고 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친구들도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긴 것을 눈치챘고 우리는 서둘러 어디서 가방을 두고 왔는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가방을 본 것은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서둘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제발 아직 거기에 있기를 하고 빌면서요.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툰 한국어로 직원분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직원분은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셨고 제 가방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영상을 되돌려보니 제가 가방을 카페 의자에 두고 떠나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후 가방은 다른 손님이 발견해서 카페 카운터 근처에 놓아두는 장면이 보였어요. 정말 안도감에 숨을 내쉬었죠. 카운터로 가보니 직원분께서 친절히 가방을 꺼내주시며 잃어버린 물건은 이렇게 카운터에 두고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방을 다시 손에 쥔 순간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너무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친구들도 안심한 듯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래서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거야라며 웃었어요. 저는 직원분께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씀드렸고 그분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지나고 나니 한국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배려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이렇게 쉽게 여권과 가방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여권을 되찾은 사건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믿음과 배려로 가득 찬 이 나라에서 저는 정말 안전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가방을 다시 찾고 나니 저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방을 되찾은 게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 자체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였다면 고급 핸드백, 여권, 돈이 들어있는 지갑 같은 건 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특히나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잠시라도 두고 떠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노트북이나 지갑을 테이블에 둔 채 자리를 비운다는 건 곧 그 물건과 영원히 작별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테이블 위에 사람들이 두고 간 노트북이나 지갑, 심지어 고가의 스마트폰 같은 물건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고 심지어 손도 대지 않는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현실과는 너무 달랐죠. 가방을 찾아준 직원분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물건들을 그냥 두고 다녀도 괜찮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네, 여기서는 대부분 그런 물건은 손대지 않아요. 혹시라도 두고 간 물건이 있으면 카운터로 갖다 주거나 기다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셔서 순간 충격을 받을 정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발전된 시스템을 가진 선진국을 넘어 신뢰와 안전이 생활 곳곳에 깊이 뿌리내린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실감했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다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진 믿음과 안정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정말 이곳의 사람들이 마치 영화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간단하게 그리고 술술 해결되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핸드백을 잃어버린 그 사건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여권이나 현금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CCTV를 요청하며 몇 날 며칠을 불안하게 기다려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카페 직원이 친절하게 CCTV를 확인해주고 이미 다른 손님이 가방을 안전하게 맡겨둔 상황이었으니 그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대중교통은 오래되고 관리가 부족한 곳이 많아서 낡은 시설이나 범죄 걱정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한국의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플랫폼, 정확히 맞춰오는 열차,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결제 가능한 교통카드 시스템까지 모든 게 너무나 효율적이었어요. 심지어 지하철 내부에서 책을 읽거나 편안히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안전한 환경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도 직원들이 너무 친절했고 어떤 요청도 곧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제가 원하던 것들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작은 골목의 편의점에서도 필요한 걸 바로 찾을 수 있었고 계산도 간단하고 빠르게 끝났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번거로운 과정이 많을 상황도 한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마다 이곳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를 넘어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돕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특별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행 중 만난 한국의 모습은 저에게 마치 현실 속의 동화 같은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전함은 그 어떤 영화 속 장면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나라에서 보내는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부모님에게 공유하던 중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여행 중에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빠른 인터넷을 이용해 바로 부모님에게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이 보고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에 너무 놀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가끔 느려져서 큰 파일을 보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그걸 보시고 이제 미국이랑 비교할 수 없겠구나며 웃으셨고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빠른 나라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동하신 듯 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부모님이 한국의 옛날 모습과 현대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는 거였습니다. 한옥마을 같은 전통적인 건물들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엔 고급스러운 쇼핑몰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옛날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느덧 부모님은 한국의 풍경을 보며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며 이민을 가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에 빠져들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지 여행지로서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것이 정말 뜻깊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제가 즐기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품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이 단순히 발전된 경제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를 넘어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안전한 환경,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이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거의 느낄 일이 없고 그 어떤 문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풍경과 문화에서도 진정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서울의 한옥마을이나 전통적인 사찰, 그리고 한강을 따라 펼쳐지는 멋진 도시 풍경까지 현대적인 시설과 자연, 역사적인 유산이 모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마치 영화 속에서 본 것처럼 아름답고 그 모든 것이 현실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에 매번 놀라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한국은 정말 세계 최고의 낙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특별한 나라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는 곳이죠. 저도 이곳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이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진정한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